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지면서 각종 투자에 성공했다는 사례들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우리도 투자에 있어서 좀 성공을 해봐야 될 텐데 말입니다. 참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섣부르게 투자를 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인 거 아시죠? 적지 않은 돈입니다. 큰 돈 어디에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지금부터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곳 콕 집어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날려주십시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세워주시죠. LJ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에서는 이분과 함께하죠. 임종욱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 하신다면 빨리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 6354번입니다. 6354번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도 받을게요. 02717-1788번으로 궁금한 곳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다 해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연락 기다리는 동안에 또 소장님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팁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나저나 오늘 여의도 오시는데 너무너무 더우셨죠? 네, 이제는 어저께는 비 그렇게 오더니요. 네. 오늘 무척 덥습니다. 진짜 네. 이제 여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이럴 때 많은 분들, 부동산 관심 많으신 분들은 고민이 되시죠. 이 더운 날 어떻게 이거 발품 팔으면서 돌아다니나. 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해요? 올 여름에 이 투자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진짜 궁금한데 이거 좀 공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올 여름 부동산 공략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요, 꼭 희한하게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네. 또 주춤하면 또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안 움직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움직이면 또 그때 같이 움직입니다. 사실 한여름에 더워서 집 보러 다니기도 힘들고 부동산 중개업소 다니기도 매우 힘든데,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가 갔을 때 그때 나는 또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본다면 거꾸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반대적인 그런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 여름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인데요. 지금 시기의 시점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 그리고 투자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부동산은요, 크게 공급과 수요 그리고 또 정책 그리고 금리 그리고 심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공급과 수요입니다. 자, 모든 경기 그리고 부동산도요, 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이클로 나타납니다. 이 사이클에 10년마다 한번 나타나기도 하고요. 점점 줄어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좀 이따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정책도요, 결국에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사이클에 의해서 부동산을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많이 말씀 듣는 게 지금 꼭대기가 아닌가요? 지금 제일 바닥은 언제인가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하냐면 부동산 가격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계속 꾸준히 상승했었다라는 것을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호경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아서 물건이 정말 없을 때 남들은 계속 사러 다니죠. 요즘 같은 분위기가 약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아파트를 찾으려고 갔을 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데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전화번호 다 적어놓고 옵니다. 그러다 보면 매수자는 계속 쌓이고 매물은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자, 만약에 여름 휴가철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물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매물은 내 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 매물이 하나 났다면 서로 싸워야 되죠. 싸우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히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내가 다 먹으려고 하다가는 자칫 떨어지는 상황을 금방 맛볼 수 있어서 조금 덜 올랐을 때 매도하는 어떤 타이밍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상담하다 보니까요. 내가 팔고 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밤잠을 못 주무셨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샀던 금액에서 목표한 수익률이 됐으면 그때 매도 전략을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세금 절세 방안 그런 것들을 세워서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끝까지 가서 맨 꼭대기에서 판매하려고 생각하시면 사실 자칫 떨어지는 순간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계속 상승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 호경기와 불경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점을 좀 더 아시고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공급은 늘어나게 돼 있죠. 공급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가격에서 언젠가는 또 수요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또 불경기로 다시 또 올 수 있고요. 이렇게 순환이 된다는 것을 좀 알고 그리고 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겠고요. 자, 부동산 정책인데요. 자, 지난번에도 한번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한번 논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때는 아주 까마득한 옛날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이제 저보다 좀 더 빨리 전의 얘기인데요. 자, 1962년도에는 정말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고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집값이며 뭐며 굉장히 많이 올라가던 시대였어서 당연히 규제가 되는 시대였었고요. 자, 전두환 때도 역시나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상태였는데요. 여기서 나중에는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88 올림픽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 완화책이 나왔었고 노태우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전두환 시대 때 많이 풀어놓은 여러 가지 시대로 인해서 노태우 때 약간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시대로 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1기 신도시가 이때쯤 나옵니다. 1기 신도시의 공급량이 많이 풀리면서 또 가격이 다소 하락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때는 완화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한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규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이 떨어지면은 다시 또 완화책으로 또 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는 그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IMF라는 외환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완화를 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거였고요. 자, 노무현 정부 때는 규제로 들어갑니다. 좀 전에도 규제 완화 또 이렇게 보고요. 이명박 정부 때도 완화책이 들어갑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외환 위기에 맞먹는 정도의 뭐 부동산 가격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하락했던 부동산이 사실 2013년도에 다시 회복을 해서 쭉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완화, 규제, 완화. 근데 박근혜 정부도 완화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규제했었던 부분에서 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이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이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다소 좀 걸렸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학습적인 효과를 한 번 더 봤을 때 자, 그동안의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그게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상승하니까 강력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다. 그런데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서 뚝 떨어졌던 것이 계속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완화책을 썼지만 사실 크게 오르지 않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오르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은 계속 규제 정책이 나올 것 같지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한 번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금 금리는 1997년도에 오른 이후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금리가 오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저성장의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부동산을 좀 보시는 게 낫겠고요. 자,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과이익 환수제도인데요. 자, 최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일몰제도 된다니까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많이 번 만큼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이런 풍선 효과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게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실행이 되면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진행이 더뎌질 것이다. 자, 그렇게 더디게 되면 도심권에는 아파트가 이제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서 이 재건축에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을 했죠. 얼마 전에 11.3 조치가 떠나서 요번에 또 6.19 조치가 나오면서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니까 분양권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 소액 투자들이 또 어디로 가냐? 아파트 갭 투자로 또 옮겨가는 그런 어떤 풍선 효과가 또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LTV, DTI가 강화되면서요. 이런 부동산 대출이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본인이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전세로 활용한 갭 투자로 또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는 이런 풍성 효과로 나타나는 부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심리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한번 봤을 때요. 아파트 분양권 및 아파트 갭 투자가 증가되는데, 자, 분양권이 대한 전매 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갭 투자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 자, 갭 투자로 많이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매물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전세 가격 폭등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갭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세 매물은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는 예전과 같은 부동산 전세 가격이 좀 더디게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질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파트 가격의 상승 기대감이 생긴다면 전세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기 때문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감소되고 전세 매물이 증가되고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은 다소 하락할 수 있지만 이게 하락한다는 점이 아니라 증가율이 하락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라는 부분이 무조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로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을 잘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 전략을 좀 더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정책적인 부분에서는요. 투기 수요가 근절시킨다는 게 지금 정책의 목표입니다. 실수요자들은 놔두고요. 투기 수요만 잡겠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는요. 투기 수요라기보다도요. 이 풍부한 유동자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부동산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부동산 가격을 또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 왜 그러냐면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부동산을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없었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여러 군데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습을 지금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 풍성 효과와 부동산 심리적으로 인해서 정부가 잡으려고 하지만 다른 쪽으로 또 튕겨나가는 이런 풍선 효과가 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철저하게 공급과 수요 원칙에 대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투자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러고요. 자, 4년, 5년 지금보다는요 4년이나 5년 후를 바라보는 방법 그리고 남들이 간다 해서 무조건 가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내가 맞는 방법을 꼭 찾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면 아파트만 투자하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와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 안에 있는 아파트나 또는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입지가 좋은 곳 앞으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변에 토지 시세가 오를 수 있을 곳 이런 곳을 잘 찾아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 여름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전략을 써서 좀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그리고 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전략들 챙겨드릴 텐데요. 자, 임종호 소장을 직접 만나서 나는 상담 좀 받고 싶다 하신다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종호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갭 투자 안전하게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7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2077-6354번 열어두겠습니다. 문의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도요. 같은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02-2077-6354번 열어놓고 있고요. 727-1788번 문자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할까요? 자, 첫 번째 시청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부동산 어떤 궁금증 가지고 계세요? 강남 수서 신동 아파트를 매도하고요. 예. 옥수동 이편한 세상과 내매한 중 둘 중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예.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을 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 신동아 아파트? 예.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신동아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음. 자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거주하지 않으시고 자녀가? 네네. 그러면 언제 그 매수하셨었나요?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2년 조금 넘었다고요? 예. 그러면 언제 지금 2년 동안 거주하시고 이제 매매를 할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언제쯤 매도를 할까? 예. 근데 지금 많이 좀 올랐죠, 그래도? 예. 네. 지금 몇 평형에 계세요? 21평형이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서역 바로 앞에 있어요. 그렇죠? 네네. 네,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어머니 지금 생각하시기에 이게 이제는 많이 오를 만큼 올랐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예. 2년 전에 매입하셨다고? 그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요. 네. 4억 3천이요. 지금은 시세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예, 한 7억 조금 간 것 같은데, 7억 정도. 어머니 엄청 성공하셨죠, 그렇죠? 우와, 예. 부럽죠? 진짜 부럽네요, 어머니. 네. 이게 투자 수서역 쪽이 좀 잘 될 거라는 거 알고 좀 매입하셨던 거예요? 그냥 했습니다. 그냥 이야, 했어요. 그냥 이래서 했는데. 네.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도 네,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아요. 나오는 거고요. 맞아요. 어머니 근데 이거를 꼭 매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는 뭐 다른 데 꼭 이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 중이죠. 매도를 한번 해볼까. 근데 옥수동으로 지금 한번 현재요. 옥수동. 어차피 지금 양도 차익이 네. 지금 아드님이 살고 있으면 아드님 이름으로 돼 있나요? 아니, 제 이름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집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으세요? 1가구 1주택입니다. 1가구 1주택이에요? 예, 1주택이에요.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세금도 안 내시네? 예. 네, 좋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솔직히 네. 조금 더 올라도 비가 새고 덜 올라도 비가 새잖아요. 네. 근데 수서역은 사실 어머니가 조금 더 보유하셔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만한 지역이기도 해요. 네. 지금 수서역에 뭐 SRT나 이런 게 다니기도 하지만 더 복합센터로서 거듭날 수도 있겠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금 호재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요. 지금 네. 굳이 매도하는 것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는 부분도 추천해 드릴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옥수동은 이걸 팔고 가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아니, 안 팔고도 한번 가보려고. 안 팔고? 그럼 옥수동 쪽 부근도 한번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진 않고. 아까 무슨 아파트 생각하신다고 했었죠? 이편한 세상 옥수파크 힐스 아파트하고요. 네. 그 옆에 있는 내미안, 네. 옥수 니베전 그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한번 사면 네. 좋을까? 그럼 레비안도 지도가 지금 잘 안 좋더라고요. 나오니까요.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남에서 지금 가격 상승이 되게 빠른 데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쪽이에요. 재건축 때문에. 네. 반포도 그렇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보다는 사실 되게 저렴하게 느껴지는 거죠. 네. 부동산은 약간 심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강만 건너왔더니 막 30평대가 막 10m씩 하는데 요 건너가니까 10억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래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은 그렇게 가치 투자가 있는 곳에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보여져요. 거기다 또 지하철역도 가까우니까. 투자해도 괜찮겠어요? 네, 지금은요, 아직까지 상승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라면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좀 더 있습니다. 네, 네. 돈이 없어서 투자 못 하는 거지, 솔직히 돈 있으면 투자하셔도 괜찮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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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투자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려해 보세요. 네네. 네, 네. 시청자님, 예. 수서동은 조금 더 냅둬 볼게요. 네. 예,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분 또 만나러 가볼게요. 전화 연결 계속 시도합니다. 다음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예.
여기 시흥, 그러니까 금천구, 서울 금천구, 예, 시흥 본동에 866 쪽에, 예. 866 번지 쪽에요. 푸름짜리, 그 빌라를 네. 봐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시흥 사거리 쪽에, 음. 1.5룸, 예. 시흥 사거리 역세권이에요, 거기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1.5룸짜리가 있어서 어떤 게 더 나은가. 둘 중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예. 해보려고요. 한 곳은 866번지에 있는 거 투룸짜리 하나랑 그쪽에 투룸짜리 빌라. 하나는 시흥 사거리에는 1.5룸짜리 또 네, 오피스텔. 거기는 이제 좀 이제 시흥 사거리는 여기 가깝고요. 요건 역세권이고. 예, 예. 역세권이고. 예. 그래서 들여다볼게요. 1.5룸 둘 중에 해서. 어떤 것이 예. 투자 목적으로 더 괜찮은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러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투자 목적으로 이제 월세를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월세.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그것 좀 한번 바꿔드릴게요. 알아보려고. 예,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 댁이 이쪽이신가 봐요? 네, 어. 저기는 금천구 시흥 본동 쪽이에요. 시흥 본동 쪽에 계시고요. 네. 지금 이쪽에 혹시 개발 호재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뭐 신안산선 뭐 생긴다는 얘기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있어요? 이제 있나요? 그쪽이 이제 네. 조금 시흥역도 가깝고 그래서 지금 어머니 목적이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개 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금천구 시흥 본동의 그 866 쪽에 네, 여기 본동 86쪽 이쪽이잖아요. 시흥 사거리 네. 우쪽 좀 네. 밑으로. 예. 네, 그쪽에 여기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셨죠? 네, 다세대 빌라. 다세대가 빌라고. 네. 이거는 방 몇 개짜리예요? 방 2개짜리요. 방 2개짜리고. 네. 얼마로 보고 계셨어요? 방 2개짜리인데 1억 8천에서 1억 9천 하더라고요. 1억 8천, 1억 9천. 네. 이것도 그리고- 월세를 내실 목적이세요? 네, 제가 이제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네. 그 시흥 사거리 쪽인데 네. 여기는 이제 시흥 금천구청 여기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도 생기면 거기 부근이에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1.5룸짜리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월세 목적으로 거기도 가격은 똑같아요. 가격은 똑같이 1억 8천 정도 선이고. 예, 예.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게 난가. 그걸 좀 지금 한번- 이건 다세대고 이거는 뭐 오피스텔인가요? 그러니까 예, 오피스텔 9층짜리. 일단은 다세대랑 오피스텔 차이점은 알고 계시죠? 근데 월세 받기는 이제 오피스텔이 좋다고 하긴 한데 이렇게 비교해 드릴게요. 일단 다세대랑 나중에 오피스텔은요. 취득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기 쉬운 건 다세주택에 거래하기 쉽고요. 네. 지금 어머니 들리세요? 네, 다 네. 들려요. 지금 월세만 받고자 할 때는 이 1.5룸 오피스텔이 가벼워서 좋아요. 거기다 또 네. 시흥 사거리에 바로 붙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흥 사거리가 나중에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또 좀 네. 더 금천구청역이랑도 가깝죠. 네, 가까워요, 거기. 월세만 목적으로 하신다라면 오피스텔로 가시는 게 맞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시세 차익하고 월세뿐만 같이. 아니라 시세 차익도 같이 가시려면 주택으로 들어가셔야지 좀 더 편리하게 갈 수 있어요. 빌라가 예. 더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택으로 예. 가신다라는 거는 쓸 수 있는 용도가 신혼 부부까지 좀 더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반면에 1.5룸은 사실은 1인 가구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거기도 좀 1.5룸이라도 거의 좀 크게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크게 빠졌더라고요. 이제 면적 정확하게 잘 모르겠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예, 예. 위치는 지금 1.5룸이 더 좋지만 예, 어머니가 예. 근데 그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사실은 월세가 오르면 시세 차익도 생겨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신안산선이 들어오고 여기에 네. 월세가 더 상승한다라면 요것도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요? 사실 이 주변에서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의 사항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요 네. 주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좀 그런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두고 본다라면 괜찮죠. 근데 네, 조금 더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장기로 때문에 보고 월세보다는 좀 더 월세를 받으면서 이제 길게 갈 수 시세 있는 차익도. 상품을 네.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빌라가 낫겠네요. 그렇죠. 빌라가 차라리 전세에 놓고 좀 더 오래 간다라면 시세 차익도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게 낫죠? 네네. 그게 나은 것 그래, 같아요. 그걸 좀 알아보려고. 예, 시장님 네, 여기까지 오늘 도와드리고요. 너무 또 궁금한 사항 언제 또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예, 너무 고맙-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정보 해결해 주시는 이분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LG 부동산 연구소 임종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는요. 언제나 한 발 빠른 부동산 정보통 ANC 도시개발 김영조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리스크를 확 줄이는 안전한 투자 전략가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할게요. 김영주 이사님, 박중근 소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이 두 분께서 어떤 물건 가지고 오셨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02-2077-6393번으로 전화 주세요. 6393번으로 지금부터는 전화번호 또 바꿉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고요. 자, 어떤 물건 박중근 소장님 네.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궁금해요. 일단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요. 일단은 초역세권에 위치했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또한 이제 현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도시재생 사업의 선도 지역이다. 이 부분이 또 장점이 되겠고요. 또 이제 이곳이 일자리까지 향후에 창출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또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지하철 5호선 여기서 도보로 3분거리밖에 되지 않는 초역세권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투룸 아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가볼게요. 김영조 소장께서 두 건 준비하셨는데요. 어느 곳입니까? 역시 강남을 대표하는 이제 두 지역의 매물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임대 수요가 매우 풍부한 강남 중에 강남인 이 역삼동에 있는 매물을 준비해봤는데 이 매물의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과 또 1층의 필로티 주차장 두 개 층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수 52세대의 세 동의 건물이 생겨나는데요. 임차인들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수 있는 경비실까지도 만들어집니다. 상품의 구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한 역삼동의 세개동 단지형의 다세대 주택이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아마 그 서울 전 지역을 통틀어서 투룸 다세대의 입지로는 가장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주변의 빌라가 모두 100평형대의 빌라. 30억에서 50억 정도의 빌라 단지 속에 중앙에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로는 유일무이한 매물이 되겠고요. 양극화 시대에는 아마 최고의 대체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지 300평, 총 3개동 42세대의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는 양재동 3개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건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볼 거고요. 김영조 이사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물건부터 열어볼게요. 역삼동 가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2017년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 3층 지켜볼게요. 매매 금액이 3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남구 먼저 갈 거고요. 그중에서도 역삼동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역삼동만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특징 좀 추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신 지역이 역삼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구체적인 이 본매물의 입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역삼동의 지형 자체가 약 70% 정도가 구둥지 형태입니다. 경사도 면에가 주택들이 있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 매물의 입지는 완전한 평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입지와는 또 다르게 바로 옆 건물까지 상가가 입점해 있을 정도로 지가 상승분의 여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로변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강남대로와 도곡로 또 역삼 세무서길과는 도보로 한 2, 3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삼동은 강남대로와 테란로를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많이 낼 수 있는 굉장히 임차인의 배후 수요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곳이 이 역삼동입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업무문화 상업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지역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것이라고 예고되어 있는 지역이 이 역삼동이고요. 특히 이 매물의 경우에는 주변에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등을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를 눈으로 확인하시고 매우 풍부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매물입니다. 강남을 선호하는 이유가 고품격의 생활의 인프라가 잘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 역삼동은 코엑스,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몰들이 굉장히 즐비하고요. 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명문학교 매우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물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뭐가 있는지 대체 좀 점검 들어갈게요. 워낙 뭐 개발 많은 곳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남의 개발 호재 중에 가장 큰 개발 호재를 말씀드리면 삼성동 한전부지가 있겠고요. 또 롯데 칠성부지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게 본 매물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강남의 그 한전부지 개발은 현대가 구상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섭니다. 무려 대지가 23,690평이나 되는 그곳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임차인의 수요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한전개발부지 앞 영동대로 지하에는요 또 많은 교통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하에는 5개의 GTX 위례 신사동 등 5개의 노선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요. 정말 많은 공사비를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 만큼 임차인의 수요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롯데 칠성부지는 본 매물지와 약 9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롯데 칠성부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 있는 그 삼성타운과 비교해서 약 2배 정도의 대지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명의 인구가 유입이 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이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르네상스 호텔은 이미 철거를 시작해서 복합 개발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구글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등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매물이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개발되는 임차인의 수요 또 매도 타이밍에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적절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궁금합니다. 역삼동 다세주택 점검하고 있는데요. 올 연말쯤 이제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뭐 키워드,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강남 3억 이상이 넘는 임차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이어야 됩니다. 이 매물의 경우에는요, 대지가 무려 307평이고 이 307평의 대지 위에 3개 전체 52세대가 만들어지고요. 또 지하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엘리베이터,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내진 설계를 득하여서 시공을 하고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2계층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를 비교해서 여분의 공간이 남는 주차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동 사이도 약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고요. 안에 그 빌트인 냉장고라든지 무인 택배함, 기타 등등 모든 옵션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 풀옵션으로 구성이 됩니다. 강남의 가장 핫한 지역의 소규모의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온라인, 오프라인상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어떤 매물보다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매 가격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네, 매매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매 가격 1층 필로티 구성을 갖고 있는 이 역삼동의 다세대도 보통 가격대가 3억 5천만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매물은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는 차별화되어 있는 매물인데요. 지하주차장 공사비 원가가 2천만 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지는 매물은 무조건 4억이 넘는 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매물의 경우 매매가가 3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는 3억 2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으로 이 매물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세에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는 이 매물의 경우에는요. 보증금 3천에 월 130만 원 충분히 가능하고요. 대출금 2억 5천만 원 정도를 이용하여 투자하신다고 하면 월세도 7,500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수익성과 수익률까지도 만들어져 갈 수 있는 100세 시대의 연금형의 부동산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여나 그래도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확인은 한번 해야죠.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뭐가 있을까요? 네, 투자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물의 유의사항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현장 답사가 가장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잘 지키셔야지만 후회 없는 투자가 되는데 이 매물의 경우에는 같은 구성을 갖고 있는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신데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 사전에 전화를 한번 주십시오. 궁금한 사항들 무엇이든지요. 6393번 뒷자리 번호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물건 들여다봤는데요. 정리해야죠. 화면 확인하시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 번 더요. 02-2077-6393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다가 부동산 물건 정보 궁금하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수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물건 열어볼 텐데요. 함께 보시죠. 화면요.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아파트입니다. 5호선 장안평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2018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40.19제곱미터, 14층 건물 가운데 1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7,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준근 소장님의 물건이고요. 장안동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 입지 분석해 주세요. 네, 입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정거장 가게 되면 군자역이 있는데 군자역을 통해서 강남으로 7호선을 통해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도로로 오자면 바로 앞쪽이 천호대로로 10차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이 튀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답답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도로를 보자면 동부간선이나 내부순환로를 통해서 곳곳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학군으로 보자면 한양대나 또 이제 조금 건너게 되면 세종대나 건국대 또 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시립대까지 그런 학군들이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으로 이제 좀 보자면 전농 다심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기 때문에 주변이 계속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본 매물의 입지가 장안평 이제 장안동 생활권역에 보자면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속해 있지만 또 성동구랑도 붙어 있는 그러한 위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여기에 더해서 개발 호재들이 무엇이 있는지도 봐야죠. 미래가치 좀 내다볼 수 있게요. 네네. 챙겨주시죠. 개발 호재 한번 살펴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7월 4일 날 국토부 산하에 도시재생 사업단을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본 매물 장안평 지역도요, 도시재생 생활권역의 선도지역으로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 속도가 굉장히 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의 위치가 본 장안평 생활권역 중에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약, 직경으로 보자면 500m 범위 내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곳이 개발되게 되면 직주 근접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개발 호재를 보자면 조금 더 펼쳐보자면 이곳이 장안평 중고차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4개 산업 단지로 이제 되겠죠. 중심적으로. 첫 번째로는 중고차 매장이 지속적으로 현대화돼서 발전을 할 거고요. 또 이제 현재 신사업으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튜닝 사업이 있고요. 또 이제 현 신부품이나 또 구부품 리사이클까지 해서 부품 수출까지 그러한 단지들로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일자리까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물재생, 중랑 물재생센터가 이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이 현대화되면서 하수 처리가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요. 대략 약 8만 평 정도의 유유 부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이 향후에 이제 친환경 공원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고요. 또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일부 이제 시설들 그리고 신사업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까지 이제 들어서기 때문에 장안평 그쪽 그 생활권역과 함께 이제 중랑 물재생센터까지 현대화가 되게 되면 상당히 이곳이 쾌적한 장안평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현재 가보시게 되면 중고차 매장이나 이런 곳으로 조금 이제 복잡한 느낌을 주는데요. 향후에는 이곳이 쾌적한 단지로 탈바꿈하게 되고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역시 이제 장안동의 아파트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아직 완공까지는 좀 여유가 있어서요. 어떻게 네. 지어질 예정인가요? 네, 일단 준공은 조금 더 당겨질 것 같고요. 11월이 아니라 2018년 뭐 6월, 7월 정도로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2개 동으로 해서 105세대가 지어지게 되고요. 제가 이제 소개드릴 매물은 14층 건물 중에 13층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이 가림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트여있는 채광과 통풍이 잘 되는 그러한 건물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빌트인으로 다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세탁기라든지 기타 편의시설들, 무인 택배함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게 되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에 편리한
그러한 아파트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샘플하우스도 한번 들여다봤고요. 슬쩍이요. 자, 가격 분석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3억 원 미만의 그런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찾기가, 신축 아파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2억 7,500만 원 분양가고요. 네, 전세 시세를 보자면 약 2억 4천만 원 고려를 해봤을 때 갭 투자를 하신다고 봤을 때는 3,500만 원으로 신축 소형 아파트를 매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를 뭐 수익형으로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에서 90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통 대출을 끼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으로 매입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있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그러한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매수하실 때 어떤 점 우리 시청자분들 유의할까요? 일단은 현재 이제 현장을 답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 이곳이 개발이 됐을 때 청사진까지도 한번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저희 동대문구 장안동 다녀왔네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강남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서초구로 가겠습니다. 양재동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예요.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입니다. 금액을 볼까요?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이사님의 물건이에요. 이번엔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의 입지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부터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양재동 지역이 꽤 넓습니다. 양재동은 1동과 2동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1동 중에서도 이곳은 아마 정말 그 입지로 따지면은 찾아보기 힘든, 양재동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대는 그 찾아보기 힘든 매물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 투룸 주택으로는 가장 뛰어난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본매물지 주변이 이 100평형대의 모두 고급 빌라촌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30억에서 한 50억대 사이에 주택들 중 유일무이한 이 투룸 주택으로는 중앙에 있는 매물입니다. 주거 환경이 매우 뛰어난 점이 있는데요. 양재천도 접해 있고 주변에 우면산 등산로와도 접해 있습니다. 현재도 유명 인사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재동으로 유입되는 임차인들은 R&D 석박사급의 그런 연구원들입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임차인들이 고급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매물이고, 자, 양재동 큰 입지적인 가치로는 양재동 일대에 여러 R&D 또 첨단 연구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도 270여 개의 R&D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KT, LG R&D 센터가 좀 들어와 있고요. 양재동에 있는 그 현대사업은요, 삼성도 한전부지 개발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거기도 R&D 센터로 개발센터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임차인의 수요가 7만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말 많은 임차인들이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본 매물이 가장 좋은 입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중교통은 3호선, 그 분당선, 양재역, 도보 한 5분 거리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재 시민해수역까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겠고요.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또 전 세계 매출 1위라고 합니다. 코스트코가 있고 또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의 편의시설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시설도 가까운 곳에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등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국립 최첨단 의료시설인 국립의료원이 원지동, 양재동과 접해 있는 원지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생활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미래 가치도 기대가 됩니다. 이미 연구단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면서 더 생긴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양재 우면 R&D 지구 양재 R&CD, 우면 R&CD라고 하는데 무려 100만 평이라는 곳의 지역 특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 100만 평 부지 속에 있는 이 파인시티 같은 경우에는 하림홀딩스가 가져갔는데요. 이 2만 8천 평의 상업 지역입니다. 삼성동 이 한전 부지가 2만 3,690평인데 이 100만 평 특구 지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한 개의 단지도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부지보다 더 큽니다.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도 화훼단지라든지 농협 하나로 맡은 등 다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지들이 대형 개발이 가능하게끔 대형 토지가 산재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현재도 그 만여 평의 R&D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LG, KT, 삼성 R&D처럼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수천억의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가까운 곳 이 개포 주공은 1단지만 해도 5,040세대인데 이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7평에서 20평대로 이루어져 있는 개포 주공 이주에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게 또 본 매물의 같은 평형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한남 IC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을 지하화 사업을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런 개발이 이루어질수록 양재동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가장 좋은 구성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본 매물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물이 궁금하네요. 서둘러 보죠. 어떻게 지어지나요? 네, 우선 이 매물의 경우는 샘플하우스가 있습니다. 300평 그리고 전체 42세대 3개 동이 만들어진데요. 1층에 주차가 35대가 가능합니다. 도로도 6m, 6m, 6m 3면이 코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 13인승의 엘리베이터 3대가 설치가 되고요. 역시 이것도 단지형이기 때문에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겨나고 모든 옵션 시스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빌트인 냉장고,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풀옵션으로 신축이 됩니다. 차별화되고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양재동 다세주택 한 어느 정도 손이면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가격이요. 매매가 3억 8,500만 원인데요. 대지 지분도 많고 전용 면적도 굉장히 크고 입지가 매우 거의 그림 같은 환상적입니다. 현장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100% 만족할 만한 그런 매물이고요. 전세 3억 4천만 원 정도, 실투자금은 4,500만 원 정도의 취득을 할 수 있고요. 월세 3천에 13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월세 투자 시도 8,500만 원으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양재동 다세주택 접근할 때 유의할 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뭘 가장 염두에 둘까요? 네, 현장답사 가장 모든 몇 번 말해도 아끼지 않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은요,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현장답사 원칙입니다. 이 매물에 샘플하우스 있으니까요,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물건은요, 저희 양재동 다녀왔고요.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간단한 정보들 확인하시죠. 자, 두 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곳으로 오십시오. 무료 세미나 각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조 이사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소액투자처 바로알기라는 주제입니다. 양재동으로 오시면 되고요. 2077-6393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박준근 소장의 무료 세미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유망 투자처 그리고 절세 방법을 공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진행되고요. 신논현역입니다. 2077-6352번으로 문의해주세요. 자, 오늘 3건의 물건 전해드렸잖아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요. 지금 빨리 연락주세요.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텐데 02-2077-6393번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김영조 이사, 박준근 소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